오늘 준비한 영상은 질병관리청 의학정보에 의한 16가지 합병증 중에서 피부암의 한 종류인 편평세포암, 발병 후 완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편평세포암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암에는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이 있습니다. 소해감에 속하는 피부암인 편평세포암입니다. 이식한 분들이 주로 발병이 많다고 합니다. 면역 억제제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피부도 같이 약해집니다. 피부암의 정의는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 카포시 육종, 파제병, 유방의 파제병, 균상식 육종 등 여러가지 악성 피부질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피부암은 베이기를 비롯한 피부색이 옅은 사람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피부암은 크게 악성 흑색종과 흑색종 이외의 피부암으로 분류하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했고요. 첫 번째 편평세포암은 주요 위험인자는 역시 자외선 노출로서 대부분 광선 각화증이나 보행병과 같은 질환이 먼저 발생하고 이어서 편평세포암이 발생합니다. 기저세포암과 마찬가지로 하얀 피부, 금발, 소화기의 주근깨 등이 위험인자입니다. 추가적으로 흉터, 특히 화상흉터, 방사선, 화학물질, 탄화수소 등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편평세포암은 흔한 침범 부위는 얼굴 상부, 손등, 발등, 아래 입술, 귀바퀴 등입니다. 병변은 결점판 모양, 사마귀 모양, 궤양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대개는 만져보았을 때 딱딱합니다. 변병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흔히 보이는 범위를 넘어서서 암세포가 침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편평세포암 발병과 시술과 완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식 후 현재 23년 차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 이식 16년 차인 2014년입니다. 평상시에 선크림도 안 발랐고 로션과 스킨 정도 발랐습니다. 2014년 초에 오른쪽 눈썹 옆에 쌀알 크기로 사마귀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7개월 정도 동네 피부과에서 사마귀 치료를 하면 아물지도 않고 크기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고 반복을 했습니다. 전혀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피부과 의사선생님은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대학종합병원을 갔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편평세포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했던 종합병원으로 가서 시술을 받겠다고 하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원래 이식한 병원에서는 성형외과로 협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눈 주위 부분이라 시술을 신경 써서 흉터가 안 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얼굴이라 동의를 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전 종합병원 조직검사 진단서를 살피고 상향 결과 시술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부분, 테두리도 더 검증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시술은 하루면 끝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갔습니다. 오른쪽 눈썹 옆에 시술할 부분을 위생펜으로 그렸고요. 시술 전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얼굴 부분이라 수면 마취를 했고요. 시술건은 작은 콩 크기 정도였습니다. 혹여라도 주변에 편평세포암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테두리 몇 군데를 조직을 떼어내서 의뢰를 같이 했습니다. 혹여라도 그 조직 부분에서 편평세포암이 나오게 되면 테두리까지 같이 떼어내고 추가 시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긴장이 됐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간절히 바라면서 담대하게 시술대에 머리는 고정된 채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조직검사가 나왔고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시술 부위는 약간 넓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고요. 무사히 시술은 마쳤습니다. 눈 주위는 예쁘게 깨매어서 지혈이 되고 감염 예방 차원으로 붕대와 반창고로 안전하게 여러 번 붙인 상태입니다. 실밥을 빼도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편평세포암 부위가 조금 더 테두리를 떼었기 때문에 오른쪽 눈 주위가 리프팅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어진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밥도 떼고 흉터도 없어지는 연고도 바르고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스킨로션을 바르고 선크림을 매일매일 발랐습니다. 특히 흐린 날은 구름의 자외선이 반사돼서 더 심하고요. 눈 올 때는 눈에 햇빛이 반사되어 완전 자외선이 심한 상태입니다. 집에 있을 때만 빼고 외출 시에는 선크림은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출 시에는 혹여라도 여행을 갈 때에는 모자나 베레모 모자, 헌팅캡, 스포츠 모자, 비닐 모자 등 계절별로 준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크림은 가방에 항상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안경도 자외선 차단용 색깔도 했습니다. 성형외과는 3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시술 부위를 보고 추이를 관찰했습니다. 드디어 2014년 9월 시술부터 만 5년 경과한 2019년 9월에는 편평세포암 시술한 주치의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출근할 때 스킨로션, 선크림은 필수이고요. 무난한 헌팅캡 모자, 선글라스를 끼고 출근합니다. 안경에 지장이 안 되는 색깔도 자외선 차단용으로 넣었고요. 시술 부위에 피지가 생기는 것은 피부가 제대로 형성되었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가끔씩 얼굴 주위에 눈 주위, 콧등, 목 뒤, 귀 뒤, 기등, 손가락, 발가락, 발바닥 등을 살피시고요. 등 뒤는 가족분들한테 부탁해서 등 뒤에 이상한 피부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십시오. 우리 몸의 피부가 사마귀 모양처럼 보이거나 색깔이 이상하다 싶으면 피부과를 가셔서 전문의와 상의 후 협진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질병이든 조기의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16가지 합병증에서 피부암의 한 종류인 편평세포암 완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